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위클리 크리톡을 좀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알트코인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강세장으로 돌입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도 다음에 어떤 횡보가 굉장히 많이 궁금하실 텐데,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중요한 부분들을 뉴스와 또 지표들을 통해서 체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크립토군요. 비트코인 ETF가 역대상 가장 많은 자금이 들어온 소식이고요. 또 번스타인이 2027년까지 비트코인 강세장이라고 하네요. 올해 말 끝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이런 또 예측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9월 달은 특히 이제 비트코인 이제 업토버 달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과거에 어땠는지 좀 살펴보고요. 트럼프가 굉장히 친암호화폐 정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좀 중량 정책 위주로 비트코인이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를 짚어보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ETF가 144빌리언 달러 정도 이렇게 유입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AUM as a percentage of market cap인데 이게 어떤 지표냐면 전체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 시장에 온 자금이 144빌리언 정도인데 이 144빌리언이 비트코인 전체 시가총액 대비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알려주는 지표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전체 시총이 있죠. 그 시총에서 ETF의 자금이 얼만큼 있는지입니다. 그게 6.48% 정도예요. 그러니까 기관하고 전통적으로 이제 주식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하는 이 자금의 규모가 한 6.48% 정도 되는 거죠. 굉장히 큰 수치죠. 전체 금액에서 6%대까지 오른 거는 굉장히 큰 수치고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오를 겁니다. 그래서 한 10%, 정말 한 20% 이 정도까지 오르면 비트코인 시총에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어온 거고요. 여전히 또 우리가 좀 이것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는 비트코인 ETF 시장이 많이 들어왔지만 여전히 암호화폐 거래소 중심으로 형성된 시장 그리고 뭐 P2P 시장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나머지 한 93% 조금 더 되는 수치가 여전히 거래소에서 자금이 많이 유입되고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표는 ETF도 있지만 주 세력은 거래소다. 거래소에서의 어떤 차트들, 움직임들, 온체인 지표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더 좀 중요한 지표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이 앞으로 얼만큼 더 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이 크립토컨트에서 제공해주는 비트코인 선물 거래 버블 차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우리가 비트코인이 앞으로 얼만큼 더 갈 수 있을지 기대하는데 굉장히 좀 유효한 지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비트코인 지금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지금 팔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올랐다 또 떨어지고 이게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왠지 팔아야 될 것 같다. 불안하고 연말 되기 전에 팔을 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물론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이클적인 관점에서 이번 사이클이 언제까지 지속될까 고민해 봤을 때는 요 비트코인 버블 차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시면 2019년에 요 버블 이후에 한참 가요. 그죠? 여기에 보면 중립, 쿨링, 히팅, 오버히팅 4단계인데 지난번 2021년에도 이 오버히팅, 히팅 이후에 오버히팅 과열 단계죠. 오버히팅 이후에 바로 끝나지 않고 굉장히 강세장이 지속됩니다. 그리고 오버히팅이 히팅으로 바뀌면서 조정이 일어나고 다시 한번 올랐다가 이렇게 조정되는 걸 볼 수 있죠. 이번에도 2024년 초에 이렇게 오버히팅까지 이렇게 한참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좀 과거하고 좀 차이를 보면 이 동그라미가 크기가 이 거래 볼륨이거든요. 볼륨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여기 우리 중립에 있습니다. 쿨링 단계. 아직 히팅과 오버히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팅, 오버히팅 이후에 오버히팅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뭐 그 시장의 여러 가지 현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해요. 그래서 오버히팅 한다고 바로 끝나냐? 그건 아니고 오버히팅 이후에 이렇게 이제 또 조정을 받고 다시 가는 단계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오버히팅이 계속 가면서 강세장을 꽤 오래 지속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는 오버히팅 아니고 히팅도 아니고 비트코인이 쿨링 단계다. 아직 버블이 아니다. 아직 과열 단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안심하고 홀딩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물론 비트코인을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큰 상관 없겠지만 좀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투자 중에 이번 사이클에 좀 수익 실현해야 되겠는데 이런 분들 아직 기다리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강세장 언제 오고 도대체 언제까지 되냐 뭐 여러 가지 시장의 예측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베르스테인 같은 경우 2027년까지 강세장이 전망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격은 굉장히 보수적이죠. 그러니까 2026년에 15만에서 20만까지 갈 것이고 2027년은 더 이제 강세장이 계속 지속된다. 그래서
보통 올해 사이클하고 내년 초에 끝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2027년 너무 먼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예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저도 이 입장이 조금 공감이 갑니다. 강세장이 꽤 지속될 것 같아요. 전체 흐름으로 봐서. 그래서 내년까지 20만 불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2027년까지 강세장이 계속 지속된다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전체를 조금 긴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서두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유가 많이 남아있다. 이런 관점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달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업터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업터브가 뭐냐면 옥토버는 항상 비트코인은 업됐다. 뭐 이래서 이제 업터브라는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과거 차트를 보시면 2013년부터 보시면 60% 이렇게 올랐죠. 요때 한 번 12% 빠지고 33%, 14%, 47%, 요때 잠깐 3% 빠졌고 그 다음에 201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9월은 상승장이었어요. 2019년부터 보면 10%, 27%, 39%, 5%, 28%, 지난달엔 10% 올랐고요. 지난달에 3% 올랐으니까 뭐 과거 흐름으로 봐서는 이번 달도 비트코인이 상승이 예상된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데 뭐 그렇다고 항상 요거대로 가진 않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러했고 그러면 왜 특히 9월이 비트코인의 강세장이냐 이렇게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뭐 근거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보통 미국 시장의 자금이 9월 전 이제 8월에 실적 발표가 거의 다 끝나요. 그러니까 8월까지 미국 시장이 막 오르죠. 오르고 나서 이제 충분히 올랐으니까 10월부터는 이게 꺾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실적 발표가 없기 때문에 미국 이제 주식 시장에서 이제 숏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기관들에서 장난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자금이 이제 더 이상 흐를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 주식으로 확 왔다가 이 자금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좀 넘어오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좀 지속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올해도 이제 여전히 그런 흐름이 이제 지속될 것 같은데 올해 한 가지 좀 변수는 연준의 이제 금리 인하 결정. 요거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에 따라서 미국 주식 시장도 과거에는 보통 9월부터 이제 조금 이제 장이 좀 주춤합니다. 그 달부터 뭐 10월 이렇게 가는데 그때 동안 자금이 흘러왔던 게 비트코인 시장에 더 많이 들어왔었는데 올해는 연준 금리가 결정이 되면 미국 주식 시장도 같이 조금 더 갈 것 같고 그거 여파로 또 암호화폐 시장도 더 이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은 해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제 10월은 이제 상승이죠. 그래서 9월부터 그 여파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지난해도 한 3%, 그 전에도 한 7%, 3% 올랐기 때문에 여기부터 이제 달리면서 한 10월까지 쭉 상승장이 좀 지속될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제 암호화폐 정책을 한번 보죠. 트럼프가 굉장히 친암호화폐 정책하면서 이제 전체 시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미국 중심으로 시장이 완전히 개편되고 있다. 이렇게 살펴보면 될 것 같고 주식시장 포함해서 모든 시장이 그렇게 변하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의 친암호화폐 정책 중에 한 가지 이제 미국 퇴직연금 401k라는 게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투자할 수 있게 이제 허용이 된 거죠. 요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세 가지 좀 특징이 있어요. 뭐 확정 기여형 연금인데 뭐 주식, 채권 포함해서 모든 상품들을 직접 근로자가 선택해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암호화폐도 이제 허용이 된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알트코인 ETF 포함한 암호화폐들을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뭐 당장 시행되진 않고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뭐 내년도 뭐 쉽지는 않고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일단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실제 되면 자금도 굉장히 큰데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냐면 미국 같은 경우 이제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근데 이제 근로자하고 회사가 공동으로 이렇게 적립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 계약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어 뭐 3대3 이렇게 하면 3을 회사가 내줍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는 이걸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만약에 3을 냈다면 거기에 대해서 나도 3%를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럼 6%가 되는 거죠. 매해 적립을 하는 거니까. 물론 이제 퇴직하고 나서 받는 거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만약에 비트코인을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이거는 퇴직하고 나서 이제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진짜 장기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굉장히 탄탄해지는 거죠. 알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메이저. 그래서 시장이 완전히 이제 변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당장 시장에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이제 얼마나 이제 자금들이 많이 이제 비트코인 들어왔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수치로 다 표시가 되겠죠. 그때부터는 이제 좀 더 이제 본격적인 그런 시장이 되는 거고. 지금 관점에서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이제 암호화폐의 어떤 주요 자산들이 미국의 어떤 근로자들이 직접 이제 연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되었구나.
그래서 장기적으로 굉장히 전망이 밝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정책들의 변화, 그리고 시장이 바뀌고 있는 거, 우리가 이 비트코인 자체도 원래 이제 장기 투자로 좋은 대상이지만, 나라의 정책들도 더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 그렇게 좀 시장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US 뱅크 코퍼레이션이 원래 이제 비트코인 커스터디 서비스를 했었는데 잠깐 멈췄어요. 못하게 됐다가 이번에 다시 복구를 했습니다. 굉장히 큰 은행이죠. 큰 은행인데 자산을 직접 이제 관리하고 유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다시 복구가 되었습니다. 뭐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뭐 국민은행이라든지 뭐 하나은행 이런 데서 비트코인 커스터디 사업,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보관하고 관리해주고 하는 사업을 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직관적일 것 같네요. 비트코인 소식을 전반적으로 알려드렸고,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굉장히 비트코인 위주로 장기적으로 우호적이다. 그래서 지금 사이클마다 이제 비트코인 오르고 내리고 반복했지만 요 폭이 좀 더 줄어들 것 같고, 사이클도 생각보다 좀 길 수 있다. 이렇게 시장을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알트코인 관련 크립토를 준비했습니다. 알트코인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더리움 굉장히 강세장이 진행되고 있고, 이더리움을 본격적으로 매수하는 회사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변하고 있고, 유엔이 리플을 인정했다고 하네요. 이 관련 소식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는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지표입니다. 알트코인 투자에서 75부터 이제 알트코인 시즌이에요. 그래서 75부터 뭐 80, 90, 가장 많이 가면 100 가까이까지 갈 텐데, 그때가 이제 알트코인 불장이죠. 그래서 아직은 알트코인 불장이 오진 않았고 거의 가까이 왔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시작할 때가 뭐 한 40 정도였는 것 같은데 벌써 63까지 올라왔네요. 이게 굉장히 단기간에 빠르게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이게 올랐다가 또 좀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빠졌다가 올라왔다 하면서 이제 올라가고, 75 넘어서도 또 잠깐 올랐다가 다시 빠졌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지만, 그렇다고 계속 기다리기는 좀 애매한, 그렇죠? 이렇게 많이 지금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중요하죠. 딱 하나의 지표는 보면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보면 좀 심플하게 이제 볼 수 있고, 근데 다른 지표들도 여러 가지 같이 봐야 돼요. 그 중에 좀 하나 봐야 되는 게 비트코인 도미넌스인데, 도미넌스가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래서 한 58%대까지 도미넌스가 빠졌다는 비트코인 자금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니까, 지난번에 보면 도미넌스가 이렇게 빠지면서 이 정도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얼마나 빠질지는 지난번 장하고는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좀 의미 있게 이제 빠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지표가 올해 가장 의미 있게 많이 빠진 수치예요. 그래서 밑에 자금이 이더리움 포함한 알트코인 시장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트의 어떤 불장의 어떤 초입을 계속 시그널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알트코인은 이제 자금이 이동되고 있는 전체 그림을 한번 보죠. 이거는 뭐냐면 90일 동안 비트코인 대비해서 상위 100개 코인의 이제 퍼포먼스예요. 비트코인을 보죠. 비트코인은 90일 동안 7.7%를 올랐습니다. 이것도 좋은 성적이죠. 좋은 성적인데, 위에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 알트코인들이 90일간 비트코인보다 성적이 좋은 거고, 근데 이 중요한 지표 중에 중요한 것들은 좀 메이저 코인들을 봐야 됩니다. 항상 비트코인보다 성적률이 좋은 알트코인들은 많아요. 알트코인 종류가 수천 개가 넘잖아요. 그래서 실생 알트코인들은 막 급등하면서 비트코인보다 성적률이 더 좋겠죠. 근데 금방 또 빠지니까. 그래서 메이저 알트코인들, 뭐 이더리움 같은 거 78%, 그죠? 이렇게 굉장히 높고, 뭐 솔라나 같은 경우 40%, 비트 대비 성장률이 좋죠. 바이낸스의 코인인 BNB 뭐 32%, 리플 32%, 이렇게 메이저 코인들이 비트코인 대비해서 성장률이 굉장히 좋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차트를 다 보면 다 대부분 시총 막 100위권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코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이제 알트로 자금이 많이 이동되고 있다는 거고, 이전에 이제 알트코인을 투자하셨던 분들은 최근에 굉장히 이제 높은 수익률을 비트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비트와 알트코인 중에 메이저를 최근 한 90일 전부터 투자를 했다면 알트코인들의 성적이 굉장히 좋은 그런 시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특히 비트코인 을 이제 굉장히 모으는 기업들이 있죠. 근데 이제 이더리움을 또 많이 모으는 그런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비트마인이 이더리움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이더리움의 거의 1.55%를 보유하고 있다. 기업 보유량 1위죠. 그래서 이더리움 전체 시총의 1.5%를 가지고 있는 거고, 비트마인은 192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 6억 한 3,500만 달러의 현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리고 2위로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샤프링크 게이밍, 여기가 79만 7,700개를 가지고 있어요.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원래 비트코인 뭐 채굴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전략적으로 사실 비트코인을 모아가도 되는데 왜 이더리움일까 생각해보면 어떤 새로운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 마이크로 스트레이지가 이제 가장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이제 마이크로 스트레이지의 그 모델을 보니까 굉장히 수익률이 좋은 거죠. 그래서 비트마인도 이더리움으로 자기 어떤 특징을 막 살리고 있는. 그래서 이더리움을 굉장히 좀 크게 보고 큰 가치로 이제 장기 투자하면서 회사의 이제 트레저리로 이제 계속 쌓아가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하는 또 기업들이 이렇게 늘고 있는 그런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스트레러지의 비트코인 그리고 샤프링크의 이더리움 뭐 이런 뭐 대결 구도 이런 구도들이 이제 시장에서 계속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이저 샤프링크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매입을 확대하면서 다른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스트레이저는 8월 한 달 동안 7,700 비트코인 확보했고 샤프링크는 83만 7천 이더를 보유량을 늘렸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새로운 또 내러티브가 생긴 거죠. 비트코인은 우리가 이제 많이 투자하고 보수적으로 안정적이어서 스트레이저가 계속 모으고 있는 형태가 이제는 익숙해졌죠. 근데 이제 이더리움은 아직 그런 기업이 많이 없었는데 이제 이더리움에서도 이런 시장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이더리움 불안한 거 아니야? 좀 리스크 있는 거 아니야가 하지만 기업들이 이런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좀 초기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스트레이지가 비트코인 막 모아갈 때 그때 비트코인이 굉장히 좀 저렴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근데 그 당시에는 비트코인이 비쌌죠.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 뭐 샤프링크라든지 비트마인 같은 회사가 계속 이제 이더리움을 모으면서 보여주는 이제 지표들 지금 아직 초기라는 거죠. 이것이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굉장히 좀 저렴했을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시장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새롭게 시작된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올랐고 좀 강세장이긴 하지만 뭐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큰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도 여전히 계속 강세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 방송 보시는 분 중에 비트코인만 투자하시는데 알트코인도 좀 하고 싶다 하면 저는 이더리움까지는 아주 괜찮게 좀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 알트코인이 많다면 이더리움의 어떤 볼륨을 늘려가는 그런 전략도 굉장히 좀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좀 변화가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USDE 스테이블 코인, 에데나 USD죠. 요게 이제 3위까지 올랐어요. 굉장히 이제 큰 변화인데 원래 4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총 1위가 이제 테드 USDT고 시총 2위가 서클의 USDC잖아요. 그리고 3위가 이제 다이 USDS였는데 요게 잠깐 밀렸어요.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거죠. 급변하고 있는 수치를 좀 보겠습니다. 이 USD 같은 게 에데나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합성 달러 자산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실제 담보가 달러가 아니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포함한 암호화폐 자산 그리고 실제 이제 암호화폐로 된 스테이블 코인을 담보로 해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이고 그리고 또 독특한 게 이 스테이블 코인의 선물을 활용한 그 펀딩비를 활용한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복합적인 형태의 스테이블 코인인데 최근에 이제 굉장히 시장에서 좀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뭐 이자도 좀 있을 거고요. 이자가 거의 10%대로 이자를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도 있는데 리스크 대비해서 시장에서는 지금까지는 좀 굉장히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에데나 이제 디파이 시장의 TBL 이제 전체 예치된 예치 금액이죠. 그게 12 빌리언 달러 해서 굉장히 많이 오른 이 수치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로 지금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도 같이 이제 이렇게 오른 그런 경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데나에서 뭐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수수료 스위치를 활성화 임박하면서 같이 선순환 구조로 게임 체인저 되겠다. 이 에데나에서 발행하는 이제 저런 이제 수수료들이 있겠죠. 그것을 다시 이제 바이백하는, 에데나를 다시 사는, 그러면서 에데나를 스테이킹하는 스테이커들한테 다시 수수료를 주는, 이러면서 에데나도 같이 오르고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리고 USD도 같이 혜택을 받고, 특히 이제 디파이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저희 USD를 가지고 디파이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최대 10% 이상까지 이자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이제 현재의 트렌드 때문에 USD가 시총 3위까지 오르는 그런 소식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좀 변하고 있는 어떤 트렌드를 이끄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리플 소식입니다. 리플은 유엔이 이제 인정한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리플이 유엔으로부터 공식 인정을 받으면서 9월 3일에 이제 암호화폐 전문 매체 워처그룹에 따르면 유엔 자본개발기금에서 최근 웨비나에서 리플과 스텔라를 국제 결제 인프라의 핵심 기술로 지목하면서 금융 포용성과 저비용 성공을 위한 블록체인 채택을 강조했다. 그래서 리플은
글로벌 송금 시스템 혁신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기회를 얻게 됐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에는 이제 세 가지 큰 이슈가 있어요. 유엔의 공식 인증, 그리고 ETF의 승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제도권 기관의 파트너십, 이런 이제 호재가 있는데, 뭐 가격 자체는 최근에 많이 오른 이후에는 뭐 횡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좀 점프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계속 시장에서 생겨나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 금융을 좀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알트코인 중에 하나로 이제 리플을 인정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통 기관들하고 이런 소식들은 리플에서 계속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고래 움직임을 잠깐 보겠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 고래들의 움직임이 중요한데 2024년부터 고래들의 움직임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2025년 1월에도 고래가 움직였고, 고래 움직임 뒤에 가격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오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올해 이제 여름 7, 8, 9월에도 고래들의 움직임이 이렇게 짧게 있습니다. 근데 가격 자체는 큰 볼륨의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큰 고래의 흐름 뒤에 두 번째 고래의 흐름들이 잠깐 있지만, 요 다음에 어떤 리플의 행방에 좀 이제 압축적인 고래의 흐름이 생겼을 때 좀 더 방향성이 명확해질 것 같다. 이런 이제 흐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고래의 흐름 대비해서 비트코인의 차트는 큰 움직임은 없고 횡보 구간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이 고래의 움직임들을 계속 우리가 좀 차트로 좀 살펴봐야 되는 중요한 좀 지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 이제 리플까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감사합니다.